검사 받으러 갔다가 정작 병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말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지금 병원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사 정혜민입니다. 올해로 72세이며 진료 경력 40년 차로 아직도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진료실에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큰 병 걸린 거 아니죠? 74세 강정희 여사님,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큰 병 되기 전에 미리 찍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15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았답니다. PET, MRI, 초음파까지 싹 다. 결과는 경미한 뇌백질 변화, 간 기능 약간 상승, 경동맥 협착 20%. 의사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그날 이후 강 여사님은 스스로를 병자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검진 이후 밥맛도 떨어지고 산책도 안 나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건 치매 전조 아니냐고 결국 검사 결과지를 들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때문에 무너진 마음, 진짜 병이 된 건 검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당신의 삶을 망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꼭 받아야 할 검사, 꼭 피해야 할 검사, 내 몸에 맞는 검진만 골라서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는 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게다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검사로 낭비되는 비용, 병원에서 말하지 않는 과잉 검사의 진실, 자녀가 시켜도 꼭 거절해야 할 검진 리스트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검사는 많이 받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잘 고르는 사람이 진짜 오래 삽니다. 예전엔 그냥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면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야 하고 넘겼죠. 그런데 요즘 병원에선 그런 말 잘 못합니다. 왜냐고요? 대장암은 증상이 없고 조용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받아야 할 검사, 바로 대장 내시경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에 72세 박정혜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느릿느릿한 게 어딘가 불안해 보이셨어요. 선생님, 그냥 친구 따라 대장 내시경 받았는데 혹이 나왔다고 해서요. 그게 암은 아니겠죠? 검사지를 받아보니 1.5cm짜리 선종이었습니다. 암은 아니었지만 이걸 그냥 두면 3년, 5년 안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박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껏 그런 게 내 몸 안에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아프지도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아프지 않다고, 불편하지 않다고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대장암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금살금 자랍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대장 내시경은 고생은 하루지만 예방은 평생입니다. 단 한 번의 내시경으로 그 혹을 떼버릴 수 있다면 그건 암으로 가는 길을 미리 끊는 거예요.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다 고칩니다. 완치율 무려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늦게 발견되면요, 수술, 항암, 후유증, 그야말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어요. 보통은 50세부터 검사 시작하고요.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는 분들은 40대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으면 5년 후, 혹이 나왔다면 1년 내지 3년 안에 다시 검사하셔야 하고요. 검사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요즘은 마취 내시경도 있어서 고통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분변자멸 검사도 있으니 그걸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박 어르신은 검사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친구 안 따라갔으면 그냥 혹을 달고 살 뻔했어요. 그럼 이 혹이 암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금년에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꼭 받아야 할 검사 대장 내시경. 그건 몸을 살리는 검사이자 마음을 안심시키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나는 괜찮겠지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만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 한 번의 검사가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는 속도 튼튼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위암은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을 하신 분은 67세 윤희정 어르신입니다. 오랫동안 청국장 좋아하시고
위장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등 떠밀다시피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그 중 하나가 위내시경이었습니다. 윤 어르신은 검사 전날에도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유, 괜히 귀찮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위암. 다행히도 아주 초기에 발견돼 간단한 내시경 절제로 제거하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죠. 윤 어르신이 퇴원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어찌 됐을까 싶어요. 이게 그렇게 조용히 온다면서요? 맞습니다. 위암은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속쓰림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문득 몸무게가 빠지고 밥맛이 조금 줄어든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 1위입니다. 짠 음식 많이 먹죠. 헬리코박터균 감염률도 높죠. 식습관도 대체로 위장을 혹사시키는 방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할 검사, 그 두 번째가 바로 위내시경입니다. 보통은 40세부터 2년에 한 번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다면 35세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60세가 넘으면 위장 조영술보다는 반드시 내시경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조영술은 필름으로만 보니까 초기 병변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검사비 걱정되시죠? 국가검진으로 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10,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면 2그릇 값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예요. 윤 어르신은 요즘 하루 2번 산책도 하시고 밥도 더 맛있게 드세요. 자녀들한테도 늘 얘기하신답니다. 위내시경 안 했으면 나는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가끔은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우릴 가장 크게 속이는 겁니다. 검사는 증상이 있을 때만 받는 게 아니고 병이 없을 때 미리 찾는 도구입니다. 어르신들, 나는 위장 튼튼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한 번쯤 받아보세요. 당신의 위가 괜찮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한 건강 지키기입니다. 몇 달 전 70세 정기섭 어르신이 검사지를 들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받았는데 대동맥 판막 경화 소견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던 거죠. 의사도 별다른 치료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날부터 운동도 줄이고 등산도 끊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에 손을 얹고 계셨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걸었을 텐데 요즘은 조금만 숨차도 심장 문제인가 싶어서 자꾸 불안해져요. 이런 분 정말 많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현상인데 마치 병처럼 결과지를 해석해버리는 거죠. 특히 경화라는 말, 왠지 듣기만 해도 딱딱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심장 초음파는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검사입니다. 가슴이 조인다거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거나 심전도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 그럴 때 진단과 치료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증상인 건강한 어르신이 그냥 받으면 대부분은 괜찮은 소견인데 그걸 병으로 착각해서 걱정이 생깁니다. 게다가 이 검사는 보험이 안 되면 20~30만 원은 훌쩍 넘어요. 문제는 그 검사 결과가 당장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1%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기섭 어르신도 결국 다시 저랑 심전도 확인하고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겨우 안심하셨어요. 그 후엔 다시 매일 아침 걷기 운동도 시작하셨죠. 어르신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괜히 받는 검사 한 번이 오히려 걱정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의사 판단에 따라 받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아픈 건 진짜 병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검사지를 들고 생긴 불안, 그게 더 위험한 병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치매인가요? 이 말을 꺼내신 분은 76세 김영자 어르신이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 병원에서 뇌 MRI를 찍고 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요. 자식들이 혹시 몰라서 찍어보라고 해서 했는데 MRI 결과에 백질 변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치매 전조라는 거죠. 김 어르신은 그날 이후부터 거울을 자주 보게 됐다고 하셨어요. 혹시 얼굴이 어눌해진 건 아닌지, 말이 느려진 건 아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본인을 점검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MRI 결과는 그냥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정상적인 변화였습니다. 백질 변화는 흔한 노화의 흔적일 뿐이고 인지기능 저하와는 별 상관없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김 어르신의 뇌에는 검사 결과보다 더 무서운 걱정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증상도 없고 특별히 이상도 없는데 괜히 찍었다가 불안만 커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뇌 MRI는 심한 두통이 있거나 말이 어눌해졌다거나 마비 증상이 생겼거나 그럴 때 진단 목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분이 치매일지도 몰라요 하고 찍는 경우엔 의미 없는 소견만 나오고 도리어 마음만 무거워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죠.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좁고 시끄러운 공간에서 30분 가까이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니 어르신들에겐 육체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김명자 어르신도 결국 검사로 병을 찾은 게 아니라 검사로 인해 오히려 걱정병을 얻고 돌아오셨던 거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결과는 병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간 자국이에요. 걱정보다 산책을 더 자주 하시고요. 잊어버려도 웃고 넘기면 그게 건강입니다. 어르신들, 내가 원하는 게 검사 결과인지 아니면 마음의 안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찍고 후회하는 MRI,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혈관이 좀 막혔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쓰러질까봐 요즘은 걷는 것도 무서워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75세 정복래 어르신이셨습니다. 늘 동네 뒷산 산책을 다니시던 분인데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권유받고 검사를 받으신 후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에 협착이 30%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목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 뒤로는 오르막길도 피하시고 집 안에서도 자주 누워 계신다 하셨어요. 하지만 그 검사 결과는 정말 위험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경동맥이 20 내지 40% 좁아지는 건 나이 들며 흔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대부분 치료도 필요 없고 지켜보지도 않아도 되는 그냥 노화의 흔적일 뿐이었죠. 문제는 협착이라는 단어 하나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경동맥 초음파는 뇌졸중 병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심한 고위험군에게만 권장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신혈관 체크 같은 말로 포장해서 종합검진에 자주 끼워 넣곤 하죠. 이 검사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급여일 경우 2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의미 없는 결과로 인해 추가 검사나 약 처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복래 어르신도 결국 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는 걸 확인하신 후에야 다시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그날 검사 안 받았으면 난 지금도 매일 잘 걸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르신들, 건강검진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거죠.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이 때로는 삶의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괜히 받지 마세요. 당신의 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의미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두꺼운 결과지를 받았는데 왜 나는 더 불안해진 걸까요? 이 말은 71세 유정순 어르신이 한숨 섞어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요즘은 이런 거 다 받아야 해요 하며 200만 원이 넘는 고급 건강검진 패키지를 선물로 예약해줬고 PET는 아니지만 CT, MRI, 종양표지자, 갑상선 초음파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전부 스캔한 결과였습니다. 처음엔 이제 몇 년은 걱정 없이 살겠구나 싶으셨다는데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부터 오히려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간 기능 수치 경계, 갑상선 결절, 심장 석회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그냥 지켜보면 된대라고 했지만 어르신 마음속에는 내 몸 어딘가에 병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박혀버린 거죠. 그 뒤로 유 어르신은 잠을 설치고 식욕도 줄고 결국 세 군데 병원을 더 찾아가 별거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건강검진 패키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불안 마케팅으로 가득 찬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검사 중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건 몇 개 안 되고요. 대부분은 혹시 몰라서 이왕이면이라는 말에 덧붙여진 고가 검사와 과잉 검사들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그 결과들이 당장 치료도 안 하고 결국 그냥 지켜봅시다라는 말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 돈,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유정순 어르신도 결국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내 생활 리듬 잘 지키고 규칙적으로 걷고 검사보다는 사람들 만나고 웃고 지내는 게 훨씬 보약이었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 검사는 많이 받는 게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것만, 지금 필요한 것만 제때 받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고급 검진 결과지는 두꺼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대부분 불안과 과잉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검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정말 이 검사가 지금 내게 필요한가? 이 질문부터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숫자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검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이건 받아야겠다, 혹은 이건 괜히 했구나 정리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딱 보기 좋게 받아야 할 검사와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검사 두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첫째, 대장 내시경. 50세 이상이면 꼭 한 번은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었던 분들은 더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한 번으로 대장암의 씨를 미리 자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둘째, 위내시경.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40세부터 2년에 한 번, 가족력 있으면 35세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만 해도 완치율이 90 넘는 병이니까요. 셋째, 분변자멸 검사. 간단하고 부담도 없고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장 내시경 전에 선별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들입니다. 다음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입니다. 첫째, 심장 초음파. 아무 증상 없는데도 받는 분 많습니다. 가슴 답답하거나 심전도에서 이상 나올 때만 필요합니다. 그 외엔 괜한 걱정만 선물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뇌 MRI. 치매 아닐까 걱정돼서 찍었다가 오히려 불안만 더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심각하거나 말이 어눌해졌을 때처럼 명확한 증상이 있을 때 받는 게 맞습니다. 셋째, 경동맥 초음파. 목 혈관이 좁아졌다는 말에 걷는 것도 무서워지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3040% 협착은 나이 들면 누구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고혈압 당뇨가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넷째, 고급 건강검진 패키지. 비싸고 결과는 복잡하고 결국 크게 문제 없다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병보다 걱정을 먼저 만들죠. 어르신들, 검사는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고르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건 몸에 들어가는 값비싼 기계가 아니라 당신이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걷고 잘 쉬는 습관입니다. 혹시 지금 검진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한 번 더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은빛지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약해지는 순간들을 자주 겪습니다. 혹시 내가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이거 그냥 넘겼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일상을 잡아먹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검사가 당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잘 아끼는 습관이 당신을 지켜준다는 것. 불필요한 검사는 마음의 병을 만들 수 있고 의심은 몸보다 먼저 당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많이 받는 검사보다 나에게 맞는 검사,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생활 습관, 관계, 웃음, 쉼표 있는 하루를 더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빛 지혜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채널입니다. 검사보다 더 필요한 말,
약보다 더 따뜻한 위로, 그리고 노년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공간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이 한 편의 영상이 누군가의 불필요한 수술을 막고 또 누군가의 평안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보다 먼저 고쳐야 하는 생활 습관 3가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빛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아프지 않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